손주를 돌봐야 할까? 말아야 할까? 내 나이 일흔을 바라보는 지금 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 나는 내 삶을 살고 있는 걸까? 아니면 여전히 누군가의 엄마로 할머니로 살아가고 있는 걸까? 나는 두 아이를 키우느라 청춘을 다 보냈다. 밤낮 없이 울던 아기들을 품에 안고 재우던 그때는 이 시간이 언제 끝나나 싶었다. 새벽에도 일어나 우유를 데워주고 감기에 걸리면 밤새 곁을 지켰다. 아이들이 커가면서는 학원비, 대학 등록금 걱정에 잠 못 이루던 날들이 많았다. 그리고 이제는 드디어 내 시간이 왔다고 생각했다. 아이들도 장성했고 결혼도 했다. 이제 남은 인생은 나를 위해 살겠다고 다짐했다. 여행도 다니고 그동안 하고 싶었던 그림도 배우고 친구들과 웃으며 살아야겠다고 말이다. 그런데 딸이 처자일을 낳고 나서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다. 엄마 애 봐줄 수 있어? 딸은 고민 끝에 전화를 걸어왔다. 둘째까지 태어나면서 육아와 직장 사이에서 완전히 지쳐 있었다. 도우미를 쓰기엔 월급이 빠듯했고 어린이집은 대기자가 너무 많았다. 엄마가 좀만 도와주면 안 돼? 나 정말 힘들어. 나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내가 힘들다는 건 알지만 나도 이제 나이 들었어. 애 키우는 거 쉬운 거 아니야. 그러나 딸의 목소리는 간절했다. 엄마 나 진짜 도와줄 사람 없어? 회사에서도 육아휴직 길게 못 쓰게 해서 복직해야 하는데. 어린이집은 대기가 길고 도우미 쓰자니 돈이 너무 많이 들고. 나는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다. 딸이 서럽게 우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결국 말했다. 그래 알았어. 내가 봐줄게. 그렇게 나는 다시 육아를 시작했다. 나는 우리 집에서 딸네 집까지 왕복 2시간을 오갔다. 대중교통을 타고 가다 보면 다리가 저리고 허리가 아팠다. 그래도 손주 얼굴 보면 피로가 사라질 줄 알았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아침 일찍 딸네 집에 도착하면 사위는 출근 준비로 바빴고 딸은 이미 피곤한 얼굴이었다. 엄마 애기 지금 깨서 보채고 있어? 우유 좀 데워줄래? 엄마 기저귀 가는 거 도와줘. 나는 숨 돌릴 틈도 없이 손주를 돌봤다. 첫째는 아직 4살이지만 아직도 떼를 쓰며 울고불고 했다. 둘째는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했는데 한시도 가만히 있질 않았다. 두 아이를 동시에 돌보다 보니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점심 먹을 새도 없이 아이들을 재우고 쌓인 빨래를 돌리고 장난감이 널브러진 거실을 치웠다. 딸과 사위가 퇴근할 때가 되면 나는 녹초가 되어 있었다. 처음엔 사위도 고맙다며 저녁을 사오곤 했지만 점점 당연한 듯한 분위기가 됐다. 어머니, 오늘도 애 봐주셔서 감사해요. 그 말은 했지만 피곤한 얼굴로 씻고 자기 바빴다. 딸도 퇴근하고 와서는 엄마 힘들었지? 라고 말은 했지만 정작 내 표정이 어떤지는 신경 쓰지 않았다. 나는 생각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어느 날은 손주들이 너무 심하게 울어서 진정시키느라 진땀을 뺐다. 첫째는 갑자기 바닥에 누워 떼를 쓰고 둘째는 안아달라고 매달렸다. 무릎을 꿇고 아이를 달래던 순간 갑자기 허리에서 뚝 하는 소리가 났다. 그날 밤 허리가 너무 아파서 잠을 잘 수가 없었다. 그렇게 병원을 찾았더니 의사가 말했다. 연세도 있으신데 무리해서 아기들 안고 계셨나 보네요. 디스크가 많이 나빠지셨습니다. 나는 깜짝 놀랐다. 디스크요? 계속 무리하면 더 심해질 수도 있어요. 당분간 허리를 쓰는 건 조심하셔야 합니다. 나는 집으로 돌아오며 생각했다. 이제 정말 한계다. 그날 밤 나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이제 더는 못하겠다. 병원 다녀왔는데 허리 디스크래. 나도 내 몸 챙겨야 하지 않겠니? 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더니 조용히 울기 시작했다. 엄마 미안해 나는 진짜 방법이 없었어? 나는 그제야 딸도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해가 됐다. 딸도 쉬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이 녹록지 않았고 결국 엄마에게 기대는 방법밖에 없었던 것이다. 나는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엄마가 널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똑같아. 하지만 엄마도 이제 나이를 먹었어. 너도 내 인생이 소중하듯이 나도 내 인생이 소중해. 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엄마 말이 맞아? 나도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볼게. 그렇게 딸은 결국 육아 도우미를 구하기로 했고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기로 했다. 사위도 처음엔 탐탁지 않아 했지만 결국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나는 비로소 오래된 그림붓을 다시 들었고 친구들과 여행도 가기 시작했다. 나는 한때 꿈이 많았던 사람이었다. 어릴 적에는 책 읽는 걸 좋아했고 젊을 때는 여행을 가고 싶었다. 손에 물 묻히지 않고 살아보는 게 꿈이었고 나만을 위한 시간을 가져보는 게 소원이었던 적도 있었다. 하지만 나는 늘 엄마였고 이제는 할머니가 되었다. 그것만이 내 정체성이 되어버린 것 같았다. 나는 엄마지만 나는 할머니지만 그 전에 한 사람으로서의 나도 중요하지 않을까? 이제야 나는 깨닫는다. 손주를 돌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 자신을 돌보는 것 또한 소중하다는 것을. 손주를 사랑하는 만큼 나도 나를 사랑해야 한다. 누군가의 엄마로 할머니로만 사는 게 아니라 내 이름을 가진 한 사람으로서도 살아야 한다. 사랑은 희생이 아니다. 사랑은 함께 행복해지는 것이다. 이제는 내 삶을 되찾을 때가 됐다. 내 삶을 사랑할 시간이다. 노후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선택은 결국 나에게 달려 있다.